옆에 계신 분은 사진 쪽으로 학사, 석사 모두 사진으로 전공하셨고요. 꽤 난이한 또 개념적인 책 작업도 하셨어요. 제가 받은 거고요. 아주 고도의 개념적인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분관으로 사진미술관이 곧 개관한대요. 근데 거기 개관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관전 여러 그룹전에 초대가 돼서 그 사진미술관이 도봉구 창동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직은 개관전 시작은 안 했고요. 그때 참여작가로 그 출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뭐 소개는 해야 되니까요. KTNG 상상마당의 올해 최종 작가 2022년도에 선정이 되셨고, 서울시립미술관 포트폴리오 서울 2023년도에 선정된 바가 있고요. 저기서 그냥 짧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른 사진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도 그렇고, 이건 아주 거칠게 말하면 직접 본인이 찍은 사진이 없고, 기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기성 이미지를 재편집해서 자기 작업으로 내놓는. 우리가 이런 작업이 뭔지는 알죠. 레디메이드가 원래 그렇죠. 그건 원래 어떤 용도의 물건을 갖고 와서 그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의 사진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한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그럼 본인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신입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찍은 작업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특정 작업에서만 파운드 이미지를 사용하고 지금 보시는 작업, 이 이케이션 시리즈는 제가 다 찍은 엔트로피라는 또 다른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소스를 가지고 이 작업이 연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 부분 제가 잘 몰랐네요. 작업에 오늘은 이케이션을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다른 작업에 대해서도 약간씩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작업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진이 갖고 있는 그 재현성과 지시성, 현대 미술에서 사진이 좀 중요한 어떤 매체로 기능하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 어떤 사진의 본질에 약간은 균열이 가해져야 될 것 같다. 그 본질이라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시성과 재현성. 이걸 이제 넘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엔 추구했었는데.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재현된 대상, 사진 속에 있는 재현된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를 감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이 이제 엔트로피라는 그 무질서의 정도라는 뜻을 가진 작업인데, 사진이라는 것이 대상을 보는 즉시 즉각적으로 언어화되기 때문에 꽤 많은 경우에 소재가 주제가 돼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찍었는데 의도는 무엇이지만 그 대상 자체가 너무 재현이 잘 돼 있어서 그 대상으로 그냥 주제가 넘어가 버린다거나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언어화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좀 더 좀 일시적인 상태나 휘발적인 대상을 주로 찍고 그 대상이 바로 언어화되지 않는 어떤 상태나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그게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엔트로피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책을 제가 만들 때는 이걸 책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임의로 정한 제목의 사전적 정의만 캡션으로 책에 표기하고 제목은 목차에다가 갖다 놔서 뜻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캡션을 읽고 다시 사진을 보면 지시된 대상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게 이 방식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감각되는 시간을 지연시켜 보자. 언어화되면 사실 대상이 스스로 묘사할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제 생각엔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아직 초반이니까 좀 말씀드리면 요 글이랑 보내준 포트폴리오에 있는 글 다 본인이 쓰셨잖아요. 읽어봤는데 참 읽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작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계단이 있는 작업, 계단이 살짝 보이는데 저것은 우리가 계단이나 난간으로 파악이 돼 버리잖아요. 파악이 되면 언어화돼서 더 이상 저것 앞에서 보는 행위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사진이 갖고 있는 너무 뛰어난 재현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뭐 풍차라는 제목을 제가 떠올렸다고 치면 임의로 제목을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풍차에 그건 이제 제 감각적인 거니까 예. 대상과 관계 없지만 보이는 대상과 관계 없지만 이제 제가 의도한 바가 그것의 사전적 정의를 캡션으로 책에 써 놓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 요즘 말하기 쉽지 않은데 요거를 캡션으로 한 거 이거의 제목을 풍차로 적으면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임의로 제목을 정했어요. 예. 뭐 꼭 계단이나 난간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풍차로 정했다고 쳤을 예, 때 그러니까요. 그 풍차의 사전적 의미만 이 사진을 설명하는 캡션에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 사진을 설명하는 것이 이 캡션일 것이다라고 텍스트화 돼 있잖아요. 네. 고정관념화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지금 요 작업 같은 경우는 캡션이 뭐로 적혀 있어요? 그거는 앞 페이지를 봐야 저도 그래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방식과 대상을 스스로 아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순간 그 실제적 작품과는 그 어떤 괴리가 생겨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괴리를 더 모호하게 해서 왜 풍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이 사진의 캡션으로 사용됐을까까지 모호하게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상 앞에서 감각하는 시간들을 연장시킨다고 그럴까? 그 이유가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이 너무 재현이 지시되는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을 너무 극단적으로 재현해 버리니까 더 이상의 맥락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가 주제화 돼 버려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을 했는데 그 사람 나무 찍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다리만 찍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소재로 그 주제가 매몰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엔트로피라는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예. 뭐 질문이 있는데 이따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업이 이제 책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런 모호함을 더 가중시키는 방식이고요.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감각적 시간을 지연시켜 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출발한 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케이션이라는 건데 앞에서 보신 그 단일 이미지의 사진은 한 장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2장이나 3장 이상 이렇게 겹치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더 대상을 언어화되지 못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2장 이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3가지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지나고 보면 대단한 방법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데 첫 번째는 물리적 간섭, 그다음에 화학적 혼합, 인지적 방해 이 정도의 말을 써놨고 각 제목은 이케이션 카코포니 아리스메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없고요. 이것은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케이션의 방식은 그냥 물리적 병치예요, 그냥. 지금 요 뒤에 있는 게 이케이션이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제목은 방정식인데 작업과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요, 사실? 감각적으로 이해가 될 필요는 없고요. 당위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사실은 저 제목하고 저 범주 안에 있는 작업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실은 많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코폰이 있는 작업을 갖다 이케이션 넣어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방법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물리적 병치 방식이고 두 번째 카코포니는 좀 불협화음이라는 뜻이죠. 불협화음이고 특정 색을 삭제한 사진들을 겹쳐 나가는 거라 방법론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물론 뒤에로 가면 제가 이 방법론이 이제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방법론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 방법론과 저 제목과 당위성이 있는 이유는 크게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이유. 연관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케이션이 방정식, 캐코포니가 불협화음, 그리고 아리스메틱은 아시다시피 연산 내지 산수로 번역이 되죠. 사칙 연산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부분이죠. 계속 하실까요? 그래서 이 3가지 방법론 두 번째 건 특정 색을 뺀 사진들을 겹쳐가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아리스메틱은 일정 간격을 두고 삭제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2가지 사진을 이제 겹쳐 나가는 거죠. 사진을 보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작업이죠. 실물이 여기 있고요. 이케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방정식이고요. 방정식. 물리적 병치. 스트레이트한 3장의 사진이 겹쳐져 있지만 사실은 그냥 쉽게 주인공이 사라지고 뭘 찍은 걸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어쩌면 제가 의도한 바라고요. 이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다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감각적인 어떤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제가 다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방법론에 일단 충실화해서 사진이 갖고 있는 그 즉각적인 어떤 현상들을 확장시키고자 했던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세계의 대상을 찍은 다음에 편집하신 거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그렇죠. 세 개의 사진을 병치시한 거죠. 제일 큰 사진 뒤에 중간에 하나, 휴지 위에도 뭐가 커피 있는 거 이거 필터가 하나랑 그죠? 커피 거름망이 있고 이쪽 끝에 이제 책 전화번호 두꺼운 것이 있고 이런 거죠. 예. 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좀 제가 그 역시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좀 서사적이지 않아야 하고 디자인적이지 않아야 되고 구성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예뻐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쓴 하나의 뭐 법칙까지는 아닌데 그냥 제목 정하고 한글로 제목 정하고 영어로 바꾼 다음에 그 순서를 매기면 이제 서열이 바뀌잖아요. 그런 폴더를 만들어 놓고 각 폴더에 뭐 1번씩을 갖고 와서 매치해서 만들어 본다거나 2번만 갖고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가 사진을 고를 수 없게 되니까 이 사진은 이 사진이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간단한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더 한쪽으로 예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있죠 이 작업에? 네, 이게 이제 나름 그래도 최근인데 이 작업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긴 하지만 이 작업이 이제 최근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론이 이제 계속 뭐 섞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구애받지 않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각적인 부분에 의지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그게 좀 정서적이거나 취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스트레이트한 사진들이 이제 더 감지가 돼요. 그런데 그 감지된 사진들이 그 대상 자체에 매몰되지는 않게끔. 그래서 사실 되게 이쯤 왔을 때부터는 점점 더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은 감각적인 부분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컷커펀이라는 그 아까 색을 뺀 사진들을 겹쳐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이거 어떻게 했어? 라고 묻는 사진이야 어떻게 했어? 라는 그 하우 자체가 왓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욱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없어지고 시각적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사진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게 된 그런 그림 같다고 이제 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사진의 일부를 지우면 그 원래의 질감을 뇌에서 인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과학적으로 뭐 측정해 본 적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금속 표면을 찍어서 일부를 지우면 나머지 금속 표면도 금속같이 않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저한테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뜯겨나가는 거나 스크래치 나거나 이런 질감으로 표현되면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사진적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전혀 다른 장르의 작업처럼 보여서 시각적 방해가 되는 거죠. 사진이 다 이제 망가졌으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더 감각적인 시간을 연장시킨다. 뭐 그런 식의 작업이 이제 지속이 된 것 같고요.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텍스트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많이 쓰는데 고정화된 뭐 고정관념이나 암호화된 혹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시에 느끼는 코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텍스트가 근데 제 작업 역시 하나의 텍스트처럼 읽히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사진이 확장될 수 있구나. 혹은 이런 사소한 사물들이 어떤 미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구나라는 방식의 좀 확장된 시각을 획득했으면 좋겠다. 보는 이들이. 그래서 고유한 또 하나의 작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방법론 중에 이제 아리스메틱이라는 작업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니까 서로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려다 보면 이제 완성이 잘 안 되고 서로 평등하게 부딪힌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진이 갖고 있는 지시성이나 재현을 위반하는 방법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말하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진적 대상이라는 게 뭐 의자가 있을 수 있고 금덩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동차, 좋은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예. 그 대상 자체가 갖는 위계도 존재할 수 있고 사진의 이 재현적 퀄리티에 의해서 또 위계가 결정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방식은 이제 굉장히 두 사물을 평등하게 보여주게 되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같은 아리스메틱이고요. 아주 평범한 두 개의 대상이 아주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적 에너지를 갖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 확대해 보면 이제 굉장히 그래픽적이거나 굉장히 기계적 표현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기계적 표현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마지막 아리스메틱에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어떤 분은 뭐 귀 같다기도 하고, 귀 같다고 하기도 하고, 얼굴 같다고 하는데, 수영장하고 수영장이죠? 정원을 네. 이제 겹쳐놓은 거예요. 딱 두 장으로. 예. 근데 뭐 제 작업을 보면 이제 좀 추상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구상과 추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취약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생각 혹은 마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생각은 의견이고 여기서 마음은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상과 추상이라는 것은 얼핏 어느 지점에서 교집합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완전히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뭐 뻔한 얘기인데 가장 구상적인 것에서 가장 추상적인 거를 보게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듯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늘 무의식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메인 작업은 앞에 껐는데 두 번째 제가 또 다른 작업 하나 두 개 정도 더 짧게 말씀드리면 퍼페츄얼 게스트라고 이제 빈번한 손님인데 요 작업이 이제 제가 주로 파운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고요. 형식과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오류된 것, 형식적으로는 오류되고 매체를 이동하면서 더 열약해지는 이미지들이 오리지널에서 점점 멀어지는 카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등함이 그 기계적 열등함이 어쩌면 점점 또 다른 오리지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형식적인 부분과 사진 전체를 쓰지 않고 파운드 이미지의 일부를 이제 크롭함으로써 주목받지 않은 누락된 부분, 비사진적 대상을 선택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파운드 이미지의 그 오류난 부분들을 표현의 기법으로 만들어 본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다시? 네,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면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오류와 누락. 예. 말하자면 오류라는 것은 원본 이미지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찍혔을 텐데 그 원본 이미지의 아주 일부만을 크롭한다거나 매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매체만이 갖고 있는 기계적 오류들이 있어요. 뭔가 열화된다거나 제가 키우면서 입자가 거칠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열등해지지 않고 미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표현 기법이 될 수 있다. 이런 형식적인 면과 제가 일부를 크롭함으로써 이 사진의 메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진이 큰 사진이라면 거기서 이제 주목받지 않은 지점의 부분을 선택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만들어낸 이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 스스로 뭐 내부적 약간 재맥락화. 내부적이라는 것은 본래 원본의 일부만 발췌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붙인 말이고 그 재맥락이라는 건 역시 원래 그것이 광고 사진이든 뭐 홍보 사진이든 이런 되게 다양한 사진 속에서 발췌되는 거라 원래 어떤 원래 의도된 방식과 전혀 다르게 제가 보여주게 된다. 뭐 이런 면에서의 내부적 재맥락화다라고 이렇게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시리즈가 사실 원래 찍힌 혹은 그 재현된 그 대상과는 다른 맥락으로 간다라는 일관성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앞에 것도 그렇고 사실 처음에 아주 스트레이트한 그 엔트로피라는 작업 역시 저한테는 그런 방식이 좀 존재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기능적 함수의 오작동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카탈로그 음. 사진들이에요. 아주 의도가 명쾌한 사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보라기보다는 기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찍은 배경이 단색으로 처리됐다거나 이런 방식의 그런 소비적 이미지를 어떤 형태의 제 맥락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부여될 수 있는 미적 가치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앞서 퍼페추얼 게스트는 일부를 크랍하는 방식이고 이 작업은 이제 온전한 사진 2개 혹은 3개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라 외부적으로 어떤 재맥락화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것도 이제 확대해 보면 이 작업은 2가지 방향인데 스트레이트한 사진 작업과 종이를 이제 고화질 촬영하는 거죠. 카다록 자체 종이를. 네. 그래서 그 종이가 갖고 있는 망점들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저 망점이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제 동일하게 찍어냈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하나하나가 크게 확대했을 때 스스로 또 오리지널한 부분들이 이제 보여진다.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크게 보여줬을 때는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그 망점이 또 다른 오리지널화된 표현법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사진을 맥락에서 뜯어내서 재배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어떤 표현적 에너지가 생긴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원래 사진이 갖고 있는 방식 혹은 그 어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의도된 이야기들과 반대되거나 비껴나간 것들을 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작업을 쭉 줄곧 보면. 그러셨죠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을 계속 택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텍스트화되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거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마지막 표현 방법에 있어서 좀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사진하고 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세계 그 세계를 완벽하게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언어적 세계, 그러니까 본질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감각할 수 있게 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작업하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뭐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시각적 에너지를 중시한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근데 충분히 아니면 아니면 아닌 게 맞는 것 아니라 같은데. 그게 다는 아니니까. 음. 시각적 에너지라는 것은 사실 그 눈을 감고 그러니까 아주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보여지는 건데 사실 굉장히 개념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시각적 이미지가 다는 아니다. 시각적 이미지의 에너지만 추구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저도 뭐 딱 결론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작업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는 이제 끝나신 거죠? 네, 요거까지 이제 일단 설명을 다 일단 들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가 대화하면서 그 작가들 프레젠테이션 내용 가운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가장 난해했던 것 같은데 어떤 질문도 괜찮으십니까? 모르겠는 거 혹은 뭐 의견 같은 거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예. 우선 작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가님이 이제 작업하실 때 주로 가지는 생각과 그리고 어찌됐든 작품을 이제 청작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 이제 종착지는 이 전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 전시장에서 관람객이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나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은지 그 관람객이 가지는 생각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래서 제 질문 2개가 네. 사실 관람객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생각이어든 상관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확장된 시각의 획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발표하는 중에. 그러니까 사진이야. 노을을 찍은 사진이야. 그 말 한마디에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작업자가 의도했던 부분이 읽혀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더 그것들을 제가 약간 뒤집어 가지고 이런 방식의 작업을 통해서 제 작업이 고유한 또 하나의 텍스트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저런 시각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시각을 획득하고 하고 가시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언가를 봤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난 그걸 해냈어가 아니라 그것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다라는 걸 알고 그 확장된 시각을 획득하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한테 그 방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보통 어떤 분이 제 전시회 왔다 가시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사진전에 갔다 왔다니까 뭘 찍었냐라고 물어보는데 아까 이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작업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까 이렇게 본인 설명으로는 그걸 확장된 시각의 획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확장된 시각 혹은 제 2의 시각이라고 얘기할게요. 그걸 네. 아예 못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많은 경우. 그러면 어찌됐건 많은 경우 그렇다면 그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 관객이 됐건 아니면 작가가 됐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못 네. 얻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근데 그게 충분히 만약에 얻을 수 있는 절대다수라면 사람도 만약에. 절대다수라면 네. 어허. 이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좋아요. 왜냐면 작업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러니까 그죠 구상하고 비구상의 경계 혹은 어떤 거랑 딱 지목하기 어려워. 왜냐면 특히 주제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시성이라든지 그거의 재현을 아주 고의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는 멋진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그 미술의 실험이 원래 그런 전형성에서 벗어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작업이 좋다고 나쁘다라고 말할 때는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언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 어찌됐건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렇게 쫙 얘기를 하고, 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확장된 시각의 획득을 많은 사람이 못할 경우, 말을 못할 경우. 그럼 네. 그 관객이나 네. 작가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전 들거든요. 충분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네네. 보셨는지? 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피드백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얘기 나누는 거니까. 그럼요. 많은 분이 모른다고 했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실망을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많은 분이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소수는 안다는 얘기하고도 또 통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모두가 모른다. 저는 네. 그 동시대 미술은 다수가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수, 약간 훈련받은 소수가 알게 되면 그건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무튼 작가님 작업에만 일단 국한해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작업, 그러니까 열린 해석이라는 말로 이 사람 해석은 A고 이 사람 해석은 B고 해서 무한하게 가는 작업이 좋은 작업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작업이라는 것은 그때 어떤 고당대 어떤 미술 작업에 있어서 주는 어떤 필이 있으면 그게 좋은 작업으로 간주가 돼요. 아까 여기 지금 약간 좀 튕겨나간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까 여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학생이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어느 순간 좋은 작업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사 얘기 잠깐 할게요. 심사를 가가지고 누굴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 5명 가운데 의견이 다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랑 의견도 다르고 아니면 나랑 취향도 다른 사람인데 대개 8할 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교류를 안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2025년 내지는 2020년대 내 2021, 22, 23, 24, 25 요 기간에 우리가 주주라고 생각하는 어떤 작업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되게 알거든요. 근데 공모된 작업 가운데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일단 1차로 거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카드를 딱 빼놨더니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느낌이 없냐? 그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들도. 근데 설명을 오히려 듣게 되면 대단히 혼선이 많이 생기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들으면서 더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랑 보내주신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언어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이게 있으면 영어 구사자 내지는 독일어 구사자가 이걸 갖다 독해가 될 텐데, 자기 주관, 자기 맥락이 있는 분인데, 모든 작가가 자기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외부의 전공자 내지 비전공자하고 이게 교류할 때 차관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약속 같은 거를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워낙에 또 강하시다 보니까. 예. 근데 사진의 전형성을 탈피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도도 괜찮고. 근데 그래서 이걸 사진의 전형성을 벗어나서 지시성이라든지 재현성이라든지 이 모든 걸 갖다 무조건 다 반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지라고 물어보게 되면,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기도 한 게 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예. 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저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해서 그러시면 제가 계속 갔을 때, 제가 맞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 대한 개념적인 작업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생산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건 어떤 설명이 나올까 이제 뭐 이런 의문도 있었고 이게 이제 이 오늘 설명을 보면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지시성이나 재현성 혹은 그럴듯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벗어나신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어떤 요즘 느낌 같은 어떤 미를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이 절대 거스른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균형, 조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렇다면 작가님이 원하는 거는 마치 뭐 미니멀리즘처럼 색이라든지 뭐 이걸 그냥 감각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방법론은 이해가 되고 사진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매체를 다시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가동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뭔가 그냥 미술 같은 느낌, 그냥 현대 미술 같은 느낌 그것이 꼭 좋은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진의 그 고정된 어떤 그 갑옷을 벗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셨는데 도착점은 뭔가 그냥 현대미술 같은 어떤 그냥 느낌이 그런 곳이 작가님이 도달하고 싶은 곳은 아니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도달할 곳이 현대 뭔가 약간 예쁘고 그럴듯한 이미지로부터도 도망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뭐지 이거 병치 두 개의 사진 병치한 작업도 되게 눈으로 보기에 재미있다. 약간 그러니까 뭔가 결국 어떤 방법론을 써서 도착한 어떤 이미지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 결과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었으면 더 메시지를 원하는 느낌이 저는 좀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근데 사실- 메시지에 도착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죠. 작가님의 방법론은 그런 메시지나 주제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 나는 내 사진에서 어떤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주고 싶어 이런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다. 그래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가. 그건 아마 제가 그 제 개념적인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무기처럼 사용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도 그냥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작업은 사실 그대로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진이거나 제가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네.
사진을 이제 찍히는 순간에 변형하기가 어렵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방법론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온전히 프레임 전체를 보여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나름의 어떤 감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현대미술 같아. 미술 같아라는 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다라는 게 긍정이든 부정이든을 말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이게 작업 같아, 미술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미술이라는 건 뭐 사진과 구별되는 미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창작물일 경우에 그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말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착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기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기를 바란다. 그런 목표는 사실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아닌 곳으로 향하고 싶어라는 말도 사실은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부딪히면서 좀 극복하고 싶다고 그럴까? 그런 지점들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처럼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나는 사진에 반대로 가겠어. 사진이란 테두리를 반드시 벗어나겠어. 그런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늘 사진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런 특별한 목표라고 할까?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온 작업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스트레이트한 작업들을 찍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단초에서 하나씩 작업들이 풀려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표현적 방법을 가진 제 작업 내에서요. 들이 아주 사소한 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고 희한하게도 어떤 방식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 한 작업이 좀 쌓이면서 저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겠어, 무엇을 하겠어라는 것은 일단 없고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시각적으로 짜릿한 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아주 명쾌한 스트레이트 사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딜 향해 간다, 어디서 멀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저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의 지시성이라든지 재현성에서 멀어지려는 의도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게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게 전제인데. 뭐 그리고 사진의 전형성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맞는데 그런 의도가 없는 건 아니죠. 아니 제 말은 네. 그 의도를 계획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다.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전형성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나 보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뭐 낫다- 지시성, 재현성이라는 전형성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없단 말씀이신 거죠? 그럼 내가 좀 잘못 이해한 거고요. 맞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야 옳다라는 의미인가요? 벗어나야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옳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센데, 아니 벗어나는 게 낫다 어쨌든. 네. 난 그 전형성에 합류하고 싶지 않은데, 난 이걸 벗어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낫다는 아니죠. 그게 그거죠. 나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싫은데 나쁘니까 그걸 합니까? 응. 그 말은 제가 정확히는 어쨌든 저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피드백 6 작가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